상속세는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걸까요? 3억 5천만 원이 절감된다. 구독자님은 무조건 A도 비과세, B도 비과세, C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921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대표님 응원하며 시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건강하시다가 간암 4기 판정을 받게 되어 슬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대치 2도 46평에 오래전부터 살고 계시는데 상속을 받을 경우 제 일시적 비과세 혜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있기도 하고요. 동생이 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현금이 없어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절세하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시적 2주택자이신데 상속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못 받는 거 아닐까 걱정하고 계시지만 비과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 어머님도 만약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도 대비해서도 상속주택 지분을 다시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추후에 그래도 상속주택 특례 요건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뒤에 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치 미도 아파트가 워낙 이 시세가 높다 보니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상속세를 경감할 수 있는 또 전략 같은 여러 가지 방안 대책도 함께 뒤에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와 B 일시적 2주택 대상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치미도 부모님이 거주한 이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경우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차차 하나씩 설명을 좀 덧붙여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지금 상속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상속재산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기준에서 6개월 전, 6개월 이후에 매매 사례가액으로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시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얼마 정도 나올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화한다면 약 32억 원 정도 얼마 전에 거래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상속재산가액으로 기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기준에서 봐야 되는데 워낙 가액이 크다 보니까 상속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상속세에서 공제를 크게 받아야지만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뭐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일괄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괄공제는 5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우선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인적공제 금액과 합한 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 중에 높은 금액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공제는 인당 5천만 원씩 공제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 그리고 동생분 2분, 어머님까지 포함해서 총 4분이시죠. 따라서 인적공제는 2억이 되는 거고 기초공제 2억 플러스 4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4억과 일괄공제 5억 중에 높은 금액 일괄공제 5억으로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 플러스 또 어머님이 건강하게 계시다 보니 배우자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플러스 금융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버님이 현금화하고 있는 금액, 금융재산을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자, 부채를 뺀 순수 금융재산을 보고 있는데 예적금 또는 우리 주식 같은 경우 아니면 아버님이 보험을 들고 있는
또 보험금을 받는 금액 이런 것들을 금융재산으로 기준화하고 있는데 보통 가정마다 평균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는 평균적으로 아마 가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망보험금도 뭐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뭐 한 1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험을 다 들고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금융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한 1억 정도로 기준화하고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금융재산 1억에서 10억 구간 같은 경우에는 20%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2천만 원이 공제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10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2억 원으로 기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까지 공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우리 부모님과 또 우리 구독자님 각각 동생분 상속 지분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우선적으로 이 민법상 법정 상속 지분을 따져봐야 될 텐데,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 지분이 1.5로 보고 있습니다. 1.5.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이나 동생분이 있죠. 자,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로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도 1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동생분도 1로 보고 있다. 자, 그러면 법정 상속 지분율을 따져본다면 총 지분이 약 4.5죠. 그래서 4.5분의 1.5로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머님의 상속 지분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분의 1.5다 보니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지분율이 33.33%의 어머님 지분을 아마 상속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32억 원이라고 했죠. 자, 32억 원. 상속재산가액 32억 원을 하게 되면 약 10억 6,666만 원 정도가 우리 어머님이 법정 상속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억 7천이라고 기준화하겠습니다. 10억 7천.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과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이 약 4.5분의 1입니다. 4.5분의 1 각각 4.5분의 1. 자, 그렇다면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율이 약 22.22%가 됩니다. 각각. 여기에 앞전에 우리 상속재산가액이 32억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법정 상속 금액은 얼마 정도 받는 거죠? 약 7억 1천만 원 정도가 된다. 7억 1천만 원. 그래서 각각 7억 1천만 원 정도가 된다. 자, 이렇기 때문에 총 합산하게 되면 32억 원이 되는 겁니다. 32억 원. 자, 그러면 상속세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상속세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32억 원의 매매, 우리 상속재산가액 32억 원의 공제 금액이 얼마였나요? 5억. 그리고 배우자 공제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10억 7천이 되는 거죠. 10억 7천. 자, 10억 7천에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 이렇게 이제 더하게 되면 총 15억 9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공제액이 15억 9천만 원이 된다.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억에 15억 9천. 이게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과세 표준이 16억 1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10억에서 30억 구간이다 보니 약 40%가 적용이 됩니다. 40%. 여기에 누진공제. 그리고 총 4억 7천 정도가 발생이 된다. 4억 7천. 따라서 상속세는 약 4억 7천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된다. 굉장히 많이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상속세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증여와
상속에 있어서 좀 차이점은 뭐냐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각각 증여세를 납부하는 제도이죠. 반대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상속 금액의 일부분, 전체 상속 금액 중에 상속세를 연대 납세 의무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연대 납세 의무라는 건 상속을 받는 상속인들 중에 전부 다 연대해서 아무나 상속세를 낼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억 7천만 원을 본인이 납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 나눠서 납부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4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상속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냐? 있습니다. 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 임대보증금. 자,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우리는 임대를 해야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죠. 자, 사망 개시일 이전에 우리 아버님의 동의를 얻어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아 이제 위임장 작성하셔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전세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은 사망 개시일 시점 그 이후부터 만약에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가 됩니다. 이건 엄청난 위험 조치이고 또 고발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하기 이전에 우리 아버님의 동의서를 얻어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아 위임장 작성하셔서 전세를 주는 방식. 지금 전세 시세가 얼마 정도 하냐면 10억 정도 합니다. 10억 정도. 따라서 임대보증금 10억. 이것도 마찬가지 채무로 보는 겁니다. 우리 증여에 있어서도 부담부 증여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도 마찬가지 채무로서 승계가 되는 거죠.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이 부채, 채무도 마찬가지 상속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공제가 되는 거다. 자, 따라서 만약에 2번 사항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임대보증금까지 합산이 되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속 재산가액 32억 원에 공제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에 15억 9천에 10억 원이 더 추가돼서 25억 9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억에 25억 9천 공제가 되고 6억 1천만 원의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가 30%의 누진공제, 신고세액 3% 적용하면 약 1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상속세는 얼마나 절감이 되는 걸까요? 약 3억 5천만 원이 절감된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아버님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지금 계시기 때문에 아버님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보증금을 받는 방식, 임대를 주는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상속세가 절감이 되고 요 1억 2천도 마찬가지 상속 개시일 시점에서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뭐 어떤 걸로 납부할 수 있나요? 요거 보험에 받는 1억 정도의 사망보험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암 진단금 뭐 여러 가지 보험금들이 있죠. 요걸로 이제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상속 지분율이 높은 분은 어머님이죠. 어머님. 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에 따라서 이 공동상속주택, 지금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속주택인 거죠. 대치미도는. 공동상속주택에서 주택수에서 포함되는 분은 지분율이 가장 높은 분을 기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이 대치미도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주택수가 산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예요? 소수지분자다. 자, 이 소수지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수에서 전부 다 제외된다. 따라서 이 대치미도는 소수지분자로서 주택수에 산정이 되지 않아서 A와 B,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아파트를 비과세 받고 또 나중에 B와 C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추후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어머님도 혹여나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어머님의 지분도 또 상속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 공동 상속주택의 요건, 주택수에 포함되는 요건은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자, 그런데 동생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법정 상속 지분으로서 1대1대1로 공동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건이죠.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만약에 각각 당해주택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럼 세 번째, 연령이 가장 높은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이 동생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연령이 가장 높은 자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이게 상속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B와 C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있어 일반 주택이 상속주택보다 먼저 매도하게 될 경우에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대치미도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1주택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 나중에 매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은 무조건 A도 비과세, B도 비과세, C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상속세에 대한 공제액을 크게 받아서 상속세도 엄청나게 절감을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 재산 현황과 포트폴리오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또 세부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대면 상담 다시 받으셔서 세부 내용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